시장의 패닉에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전이지 추락한 이후가 아니다. 저가 매수의 1인자 존 템플턴이 남긴 말인데요. 시장의 패닉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 고수의 정과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시간에 문원영 고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등장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오프닝을 준비하셨을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영 고수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쪽에서 나오시더니 이번엔 이쪽에서. 네. 다음번에 이쪽에서 나오시나요? 다음에 번은 남인 뒤에서 나와요. 너무 공평해요. 네. 오늘은 어떤 주식 투자 비법을 알려주실 건지. 주식 거장의 매매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네, 오늘도 문원영 고수님의 주식 계좌를 디자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문원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 디자인의 문, 성투의 문을 열어줘. 달리는 말을 보면 돈길이 보인다. 아니, 달리는 말을 보는데 흙먼지만 날리지 돈길이 보인다고요? 제가 주식을 할 때 큰 그림을 좀 잡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 정책 또는 트렌드, 그죠? 이런 것들 좀 보라고 하는데 호재든 악재든 추세에 일단은 걸리게 되면 내용들 다 무시하게 됩니다. 추세를 우상향으로 타게 되면은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반면에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떠한 호재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리는 말을 보라는 것은 결국은 추세를 보라는 뜻입니다. 아니, 실제로 달리는 말을 보고 돈길을 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달리는 말을 보면 돈길이 보이는 매매를 했던 주식의 대가, 명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의 매매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주식을 시작해서 여러 번의 파산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도도 달렸지만 파산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원래 성공하기 전에 다들 깡통을 차죠. 네, 그렇죠. 저처럼. 지금 맞습니다. 깡통을 찼지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쵸. 네, 대부분 가치 투자인데 유일하게 거장 중에서 가치 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에 집중을 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추세 매매의 대가 제시 리버모어의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제시 리버모어처럼 이 추세를 읽는 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추세가 형성됐는지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쉽지는 않죠. 솔직하게.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다 매수를 할 텐데 그 매매 방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그래서 추세가 형성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당연히 주가도 어떻게 되겠죠?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뭐 몇 가지 힌트만 좀 드리면 우리가 최근 2개월 평균 거래량의 2배, 200% 정도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그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을 하자. 첫 번째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전 전고점을 뛰어넘는 일봉상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을 때 아, 이거는 추세가 이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2회 때 방송 때 제가 알려드렸어요. 대답 주세요. 주식 쳐보세요. 주식 쳐보세요. 제가 2회 때 트렌드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인다? 같이. 같이 한꺼번에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뭐다?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또는 업종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 이 종목은 추세가 이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추세의 흐름을 읽는 법은 배웠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같이 움직이죠. 그럼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대장주를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대장주를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삼성전자, 그죠? 네. 두 번째는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외국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급이든 주가 상승률이든 무조건 대장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가장 최선호주다. 하지만 놓쳤을 때. 집단적인 움직임 또는 추세 매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 대장주 또는 최선도주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후발주자, 후속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시리버모아는 항상 자매주도 꼭 챙겨서 봤습니다. 자매주요? 네. 자매님? 네, 맞습니다. 자매님. 자매주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뭐 삼성전자가 있으면 뭐 삼성전자 우. 그렇죠? 삼성전자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찾게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한 수익률은 거둘 수 있습니다. 제시리버모아의 뭐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사실은 있어요. 손실은 최소, 수익은 최대로 많이 가져가자라는 뜻으로 이제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있는데 분할 매수가 일단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주를 매수를 한다. 처음에 추세가 잡히죠. 그때 1차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1,000주 매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세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추세가 본격적으로 탔다 또는 시장의 지수가 올라왔다고 할 때 한 번 더 매수. 마지막은 어떻게 본다? 완벽하게 이제 고점이기는 하지만은 마지막 배팅을 하면서 각각의 매수 물량에 대해서 로스 컷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량의 3분의 1만 손절하기 때문에 손실은 극소죠. 반면에 우리가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량은 많아지고 수익은 정대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말은 번지르하게 추세라고 이론은 알겠어요. 이론은 알겠는데 네. 그게 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시점에 정확히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한동안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죠. 한 거의 뭐 6개월 이상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2020년도, 2019년도 말미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딱 보게 되면 한 번에 주가가 50%, 100% 급등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1월 10일 날 1차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차 매수 존이에요. 왜? 추세가 박스권에서 올라왔죠. 벗어나서? 네, 올라왔죠. 박스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를 하고 본 물량만 로스 컷을 잡아놓고 홀딩.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관찰하다가 1월 13일경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7일 날 한 번 더 3차 매수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최근에 매매했던 분들이 상당한 수익을 실제로 거뒀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면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당연하죠.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추세가 시작할 때 첫 번째 매수, 추세가 강화될 때 추가 매수. 당연히 추세가 강화될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매수에 순종해서 따라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 추세 흐름에서 실패해도 그냥 추가 매수를 아니죠. 내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들은 더 매수라는 걸 우리가 물타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죠. 제가 이 종목 12월 12일 날 2,700원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추세가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를 확인한 게 12월 26일. 이거는 이제는 정말로 추세가 붙었다. 확인하면서 또 추매를 하게 됩니다. 3,000원대. 그리고 그 이후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고 2배. 그렇죠.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엄청 높았겠죠. 거래량이 2배 이상 네. 폭등한 시점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세를 매매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1월 15일경에 추세가 끊기게 됩니다. 그 위험 신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험 신호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거든요. 빨리. 뜸들이지 말고. 그걸 알았으면 일치는 않았겠죠. 그렇죠? 진짜 좀 슬프네요, 갑자기. 추세가 끝이 났다라는 단서들이 주가에서 사실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중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 높지만 장마감 시에 종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날 대비 종가가 하락했을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오늘 전일 종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주가가 위로 올랐어요. 장중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더 갈 것이다. 갈 거다라고 했는데 오후장에 장마감 시에 전일 주가보다 밑에 빠져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 종목은 이제 경고등이 오는구나 느끼고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였어야 됐는데 추세를 보지 않고 당일 주가만 보다 보니까 올라갈 거라고 믿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보고 있던 종목들이 전환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전환점이 뭐죠, 교수님? 전환점이라는 거는요. 네. 기본적으로 추세가 시작하는 또는 추세가 끝나는, 추세가 변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전환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박스권의 상단 부분, 그렇죠? 박스권의 상단 부분.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디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걸리는 부분들에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다 압니다. 매물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추세가 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또 전환점을 돌파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경고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표로 볼 수도 있어요? 매수는 추세를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후행성 지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도할 때는 또 MACD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면 되겠군요. 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문원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